가자. 932번. A는 2n, 2의 배수란 얘기고 짝수라고도 하고 B는 3n 플러스 1. 자, 여기서 왜 나 이건 너네 한번 써봐. 집합에서. 왜 또 질문을 하지? 3의 배수란 집합이 있고 5의 배수란 집합이 있어. 교집합은 몇 배수야?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3의 배수 플러스 1꼴이 있고 5의 배수 플러스 3꼴이 있어. 이거 교집합은 뭐게? 그래서 결국 뭐야? 결국은 15의 배수에서부터 출발하라 그랬어. 뭔가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 더하기 빼기는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랬어? 늘어나 보라고 했을걸? 보여? 그럼 뭐 했으면 돼? 뭐 2 빼도 되고 13 더해도 되고 그거잖아. 그럼 2의 배수랑 3의 배수 플러스 1꼴 교집합은 일단 6의 배수에서부터 출발해. 근데 첫 번째 겹치는 게 뭘까? 이건 짝수니까 그냥 예시 안 늘어놓고 여기서 바로 가자. 뭐야? 4 아니야? 처음으로 겹치는 게 4 아니야? 맞지? 그럼 뭐야? 이게 플러스 4 아까 방금 뭐 15에 플러스 2 13이었나? 너? 플러스 4랑 6의 마이너스는 같아 달라.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차이야. 처음에 4가 나와야 되잖아. 그 4를 밝혀주려면 얘는 n이 0부터 출발되고 얘는 n이 1부터 출발이야. 그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만들잖아. 일반적으로 n은 무조건 1부터 출발시키잖아. cn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자연수를 만들려면 un-2가 나와야 돼. 이 얘기도 고1 때 했었어. 고1 때는 이걸 쓰나 이걸 쓰나 크게 지장이 없었어. 왜? 그냥 집합이다 보니까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 대수 들어가서 수열 들어가면은 그때는 6n- 있을 거야. 지금부터 6n- 있으면 습관 길러. 오케이? 끝. 그럼 이 중에서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시오. 만드는 건 너희가 하세요. 알았음? 끝. 정리. 하자. 4와 A1, A2, 점점점 16. 그리고 16과 40. 그 사이에 각각 A1부터 AM까지, B1부터 BN까지. M개, N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수열이 됐대. 맞죠? 그러니까 AM 쪽에서의 간격들도 BM 쪽에서의 간격들도 똑같아져야 돼. 자, 간다. 뭐야? 16에서 4를 빼. 그럼 뭐야? 그러니까 12가 뭐냐?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줘야지. 몇 딘데? 정확하게 나타내자. n 플러스 1d. 왠지 알겠죠? 결국 d를 하나 더하고 d를 하나 더하고 d를 하나 더하고 d를 하나 더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지? 하나, 둘, m개, n 플러스 한 개 와야지. 알았냐? 개수를 세라. 자꾸 뭔가 m 빼기 1 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개수를 센다고 생각해.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그래서 내가 몇 승, 항의 개수, 승 이걸 자꾸 외워주 그렇게 접근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잖아. 항의 개수를 자꾸 접근을 하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뭐야? 자, 근데 전체를 쫙 늘어나서 하나의 등차수를 만든 거지. 여기도 뭐야? D가 들어가는 거지. 몇 D? N 플러스 1D. 됐니? 그때 그 둘의 관계식을 찾아 세우다. 뭐 하자? 그냥 단상에 나누자. 왜? D 없애자. D는 내가 잡은 미지수고 필요 없는 미지수잖아. D를 없애자. 그럼 나누는 게 제일 쉽지. 그럼 좌변은 뭐야? 24분의 12. 우변은 뭐야?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약분해주면 얘가 2, 얘는 1. 크로스를 곱해주면 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2. 그러면 n은 2m 플러스 1로 정리가 되잖아. 답은 2번.
됐나? 야, 자, 9, 6, 3 가자. 정리. 이 유형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줬었는지 기억나? 자, 풀이를 보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봐라. 고개를 들어라. SN의 최대 구하기. 어떻게 풀어줬어?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 아, 그럼 말을 하세요. 너희가 그냥 푼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뭐부터 구해, 일단? D를 찾아서 AN부터 찾을까? 자, 둘이 뺄까? 몇 D? 8D.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24. 그래서 D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등차수를 만들 수 있겠죠. 뭐 A1 찾고 하면서. 그지? 그냥 내가 만들게. 마이너스 3n 플러스 20 얼마지? 23인 것 같은데? 여기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SN 최대를 찾아라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SN의 식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내가 했었잖아. 구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 구해서 2차식의 최대치수로 접근을 하지 말라 그랬었지. 오케이? SN이 2차식이 나올 거야, n에 대해서. 그 2차식의 최대치수를 풀려고 하면은 못해. 축이 다행히도 딱 자연수로 떨어져 주면 다행인데. 아닐 때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공차가 음수인데 뭐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뀐 거 보니까 처음에는 양수였어.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겠지. 그러면 SN이 가장 커지는 순간은 음수가 아닌 양수항들만 더해주세요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얘가 양수를 유지하는 걸 찾아주러 가는 거지. 알아서 그럼 8번장부터 처음에 음수다 맞지? 7번장까지 합을 구하면 답이네. 그 얘기를 어디? 963에도 적용을 시켜봐. S8이 제일 크대. 다른 값들보다도 S8이 무조건 제일 크대. 그 말은 뭐야? A7이 양수고 A8이 거꾸로 됐다. A8이 마지막 양수고 A9부터 뭐야? 음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끝났잖아요. 첫째 양의 110이 공차가 정수 A는 어떻게 찾을 건데? 첫째 양에다가 n-1의 공차 D. 그래 안 그래? 그럼 A8 찾아봐. 뭐야? 112 플러스 7D지. 양수. 얘는 뭐야? 112 플러스 8D지. 얘가 뭐야? 음수. D의 범위를 만들어봐. 그 중에서 정수인 거는 한 개 또는 두 개밖에 없지 않을까? 범위를 만들어 보고 얘기를 하자. 얼마야? 마이너스 7분의 112. 얘는 뭐야? 마이너스 8분의 112. 대충 얼마야? 뭐 딱 마이너스 16이야? 얘는 뭐야? 14점 몇이야? 딱 14로 떨어져? 그럼 답 나왔네. 마이너스 15네. 뭐 문제야? 알았어? 끝. 971 가자. 정리나?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20도인 등차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40도일 때 N의 값을 찾아주세요. 얘들아, N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20도인 등차수로 아무거나 3개 만들면 답이야? 아니잖아. 40도, 60도, 80도 하면은 그게 등차수에 오씨, 합을 만들어줬다. 40도, 60도, 80도에 100도까지 4개를 하면은 그거는 N각형이 돼? 안 되잖아. 맞지? 왜? 아,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결국 모든 N각형들을 뭐 할 수 있어? 삼각형으로 쪼개지. 그래서 이 육각형의 네 대각의 합은 얼마야? 아, 180도가 4개인 거니까 180도 곱하기 4개 720도구나.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방금 내가 말한 예를 들어서 지금 40도가 가장 작다고 하니까 40도, 60도, 80도는 돼, 안 돼? 이건 돼요. 왜? 딱 그러면 딱 180도. 삼각형인가 보다. 근데 거기다가 100도를 하나 더 더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야? N각형이 돼? 아니지. 각은 딸랑 4개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가 40도, 60도, 80도, 100도면 되냐고. 안 되지. 이 4개의 합이 뭐가 돼야 돼? 360도가 돼야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것들만 보겠습니다라는 얘기 아닐까? 사실 10 만드는 것보다 그냥 40도 플러스 계속 해가지고 나온 걸로. 근데 그게 n이 얼마 안 크면 다행인데 n이 졸라 크면 어쩌려고. n이 안 크면 다행이야, 답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거냐고. 그 18개 다 더하고 있을 거야? 비상이죠. 그래서 가끔 민멈이 이게 너를 뭐 나무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있잖아. 뭐랄까 뭔가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하면은 다른 풀이를 찾으려고 하고 나쁘게 말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풀이를 알고 있는 놈이 자꾸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렇게 풀면 안 돼요를 이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딱 이거 이 문제만을 풀기 위한 풀이. 이게 다양한 문제에 적용되는 풀이가 아니라 그냥 이 문제만을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를 자꾸 찾으라고 해. 이게 실전에서는 그게 좋다. 오케이? 실전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어. 좋게 말하면 꾀잖아. 근데 꾀라는 말은 뭐야? 장꾀 이런 거는 뭐야? 좀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담고 있지. 이게 연습을 할 때 그렇게 연습을 해버리면은 실전에서 좀 예외가 등장했을 때, 이게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 이게 아니면 어쩔래? 이 말 내가 진짜 많이 해주잖아. 그래서 한 내각의 크기는 원래 180도보다 작죠. 아, 몇 개 안 되니까. 그치.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몇 개 안 되니까. 잘했어. 그 물어봤는데 혼나서 미안. 씨발, 내래. 그래요. 근데 뭐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실제 20씩 더해주면 몇 개 안 가잖아. 180도까지 가는데. 그지? 물론 10개 넘어갈 수도 있지. 근데 사실 10개만 되면 고등수에서 뭐라 그래? 규칙 찾기라고 해. 귀찮은 거 맞지? 10개 넘어가면은 8개 넘어가면 사실 규칙 찾기라고 해. 12개 번째 걸 물어봐도 규칙을 찾아야 돼. 실제로 이거 많이 등장한다. 수학적 귀납법에서 제일 많이 할 얘기가 그거야. 오케이? 10번째 거 넘어간다. 규칙 찾기야. 10번째 거 넘어갈 가능성은 있잖아. 네 말대로 많이는 안 넘어가겠지. 뭐 한 14개 정도에서 13개 정도에서 멈추겠지. 그래 안 그래? 이 문제요. 40도에서부터 출발해서 20도씩 늘려나가다가 180도까지 와. 몇 개? 7개인가? 7개밖에 안 되네. 자, 어쨌든 알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알았냐? 내가 말하는 건 그거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들을 더해야지.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 찾기? 180도에 배수가 되는 거 찾아줘야지. 맞죠? 그러면 여기를 어디까지 더할래? n번째 것까지 더하자. 맞지요? 그러면은 각이 딱 n개잖아. 1개, 2개, 3개, 4개 하면서. 맞죠? 여기 뭐가 들어가? 40도 플러스 n-1에 20도. 됐음? 됐음? 됐냐고? 그럼 이 녀석이 뭐야? 결국은 등차수열이지. 내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2분의. 왜? 등차수열 합공식. 몇 개? n개. 뭐? 80도. 2a. 플러스 n-1에 d. 몇 도? 20도. 그게 180도 n이 되도록 하는 정수 n 찾으러 가시면 되겠죠. 알았죠? 알았죠? 예. 끝. n에 대한 1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 이게 뭐 어렵나? 1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아니고. 자, 간다. 972. n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부터 180도 하나지. 그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네. n이 아니네. n 마이너스 얼마야? 2야? 그렇지. 2다. 오케이, 끝. 정리 다시 하시오. 1차 방정식은 아니네, 그럼. 2차 방정식이긴 하네. 끝. 다음. 972. 정리. 973 질문이었지? 972야? 눌렸네. 자, P2, P2,
P2, Q2, P3, Q3, P4, PQ. 말이야! P4, Q4, P9, Q9. 아, 발음하기 졸라 힘들다. 아. 자, 이놈들을 등차야 등비야. 또는 무슨 규칙이 있어? 왜? 왜? 그딴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했지. 자, 장난을 칠 때 아닐 땐 제발 좀 구분해라, 미친놈들아. 이거 첫째한 규칙이 있으니까 뭔 규칙이 있는데요? 일정하게 증가되는 간격은 하고 일정하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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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차가 일정한데? 이 미- 자, 가자. 뭐 했대? 같은 간격이지. 이 단어를 봐야지. 여기 간격이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들이 다 뭐야? 합동이겠지. 그러면은 길이 요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등차지. 그 길이가 D가 되겠지. 알았어? 그래서 이 D를 구하자는 말이 아니야. 등차수열에 대한 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하나 더. 자, A1과 A9의 합이 얼마인지 몰라도 어쨌든 있다고 치자. 오케이? 이놈들과 똑같은 값을 갖는 거는 누구 있어? A2와 A 그렇지. A2와 A8도 같은 값을 가지지. 맞냐? 자, P2Q2랑 P9Q9의 합은 알아볼라. 얘네들의 합은 몰라. 하지만 P1Q1, P10Q10의 합은 알고. 16인 거. 그럼 여기다 16인 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몇 개? 16이 4개 나오네. 64. 알았죠? 알았죠? 네. 또는 이거는 이제 너무 수열 느낌이 안 나게 푼 거고 16 곱하기 4. 그 4가 왜 나오는 거야? 가자. 자, 간다. 2분의 뭐예요? 항의 개수. 몇 개? 8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16.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고. 다음. 끝났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등비 수열하러 갈 거다. 자, 뭐마? 등차 수열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였죠? 네, 범위 너밖에 없잖아. 일정한 규칙 아, 무슨 소리야, 자꾸. 아니, 도대체 규칙이 뭔데? 그래. 그걸 가야지. 등차의 근데 사전적인 정의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 내가 이름에서부터 힌트 얻으라고 했잖아. 등차가 더하고가 왜 나와? 등이 더할 등이야? 뭐? 아니, 같은 말이잖아, 둘이. 아니, 합차가 왜 나오냐고. 등차인데 합차 수열이냐? 자, 이름. 아니, 여러분들. 이름에서 유추하기가 힘들어. 니들이 말한 대로 규칙의 일정해. 같을 등. 차. 못 읽겠음? 그래. 차가 같은 수열이잖아. 어렵나? 이름에서 유추하기가 어렵나? 아니, 내가 무슨 김민범이라는 놈의 한자 뜻을 해석하시오라고 했냐? 아니잖아. 같다 차, 아니, 한자긴 한자네. 아무튼 차가 같은 수열이잖아. 그럼 등 B는 뭐겠어? B가 같은 수열이지. 이웃하는 상들 간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 그 이름에서 유추하기가 불필요한 개념들도 있어. 그런 것들은 나도 안 물어봐. 내가 물어보는 거는 결국 다 시험이랑 연결되는 거잖아. 어이? 너희들은 대수가 처음이잖아. 내가 지금 10년 넘게 대수를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잖아. 그지?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한 개념이 있을 때가 있고 필요 없는 공식이나 개념들이 있을 때도 있거든. 오케이? 그걸 10년째 가르쳐 봤으니 내가 그걸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유추학이라는 개념을 몇 개를 설명하잖아.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은 뭐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이름으로 유추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등차, 등비도 마찬가지야. 너네들이 규칙이라는 게 너희들이 이제 공식과 개념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버리잖아. 직각삼각형이 뭐야? 라고 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지를 하고 있다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왜? 모든 직각삼각형을 피타고라스 정리만으로 설명을 해왔었으니까 그냥 둘은 갖다가 된 거 보임. 직각삼각형이 가지는 다른 성질들 다 필요 없어. 그냥 피타고라스를 알면 돼 라고 본인 스스로 공식화하고 거기서 정의 내려버리는 거야. 선생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이제 선생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그냥 풀다가 생기는 습관,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 주관적인 판단을 좀 갖다 버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등비수열은 뭐다? 이웃하는 항들 간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거 왜 얘기해? 공식으로, 즉 등비수열도 일반항이 있겠지. 근데 그 공식을 까먹었을 때도 까먹었을 텐데 그걸 그냥 식만 디립다 집어넣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등차 등비는 뭐라 그랬어? 쉬운 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 그랬지. 그 쉬운 풀이라는 거는 이 수열이 갖는 특징들을 살려야 된다고. 그 특징을 만들려면 더 이상 공식이 아니야. 의미 해석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정의 정도는. 알았나? 자, 이웃하는 항들 간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그래서 수열을 한번 늘어나 보자. A는 수열이 있어요.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제4항. 찍찍찍찍. 너무 많다. 세 개만 쓰자. 찍찍찍찍. AN만 쓸. AN까지. 하나 빠졌는데? 자, 그때 뭐라고? 이웃하는 항들끼리 뭐? B 다른 말. 그건 같은 말이고. 아닌데. 나누기, 분수, 뭐 다양한 말들이 관. 아니야. 자, 가자. 그래서 이웃하는 항들끼리 뭐 해봐? 나눠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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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들이 다 뭐하다? 다 같다. 자, 자, 들려? 아니야. 하프는 나올 수 있지. 하프는 하는 걸로 뭐라 하면 그건 변태 사이코지. 그래. 그래서 이뻐서 쳐다본 거야. 씨발. 그 B의 값을 R이라고 해보자. R이 뭐야? 레이시오. 비율. 레이시오 같은 정확하게 영어 단어 뜻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냐? 그냥 비율이라고 해. 아무튼 그래서 뭐다? 공비. 비율이 맞는데 그러니까 B랑 비율은 같은 말이잖아. 내가 다른 말이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같은 뜻인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 자, 가자. 그래서 뭐다? 또 다른 말로 만들어보자. 또 다른 식으로 만들어보자. 뭐? A1분의 A2가 R. 뭐야? A2는 A1 R. A3는 A2 R. 뭐해? 전의 항에다가 R 곱하고 거기다가 또 R 곱하고 거기다가 또 R 곱하면서 다음 항. 그럼 고등수학에서 내리는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였어? 고등수학에서 내리는 고등수학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는 사전적인 그냥 딱 용어에서 밝혀지는 그 의미고 그거 말고 그래 그거 아니 이게 그리고 있잖아 방금 그 전에 거다 R을 곱하고 R을 곱하는 거다 그치까지 하고 나서 물어봤으면 뭔가 그 전에 말해서 뭔가 유출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나? D를 더하고 D를 더해서 D를 더해서 만든 수열 뭐야? 근데 또 이웃하는 항들과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그걸로 여기로 왔고 그걸 식을 바꿨으면 다시 돌아가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생각을 해야지. 이 미친 자들아 제발 사람이나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제대로 좀 의미 해석을 해서 대답을 해라. 그 전에 너랑 나랑 나누던 대화를 좀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라고. 전에 말만 요것만 듣지 말고 이 전에 해오던 말들이 있잖아. 자, 그래서 어떤 수에 변태되겠다. 뭐요? 어떤 수에 맞지? 일정한 값을 뭐해서? 그렇지. 곱해서 만드는 수열입니다. 알았냐? 자, 그러면은 A는 뭐다? 결국 A1에다가 R 하나 곱하면 A2, 두 개 곱하면 A3, 몇 개 곱하면 AN? 그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의 1번항이라고 부른다. 뭐야? 등차수열이랑 어때? 그냥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고 다 똑같지? 그럼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등비수열 문제 중에 이걸 써서 못 푸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도 하겠지. 오케이?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등차수열의 1번항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써? 등차중앙. 등차중앙 안에서 좀 어떤 거 배웠어?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런 거 배웠잖아. 그리고 뭐 넘어왔어? 등차수열의 합. 그럼 등비수열은 뭐겠어? 등비수열 1번항 했으니까 그 다음 뭐야? 등비중앙. 그 다음에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 그 다음에 뭐겠어? 등비수열의 합. 끝. 오늘 하는 순서 이게 다예요. 거기서 이제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의 합에서 나오는 한 가지 유형이 있거든. 활용형 문제 중에. 그거 하나 때문에 아마 오늘 1시간 더 걸릴 거야. 등비수열의 합 때문에. 그 활용형 때문에. 오늘은 등비수열 하나 합니다. 그래서. 걔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거든. 자, 간다. 그럼 뭐 하러 가보자. 뭐 한다 그랬어? 일정한 값을 곱해. 아, 뭐라는 거야? 아니, 1번항 했으니까 뭐 하냐고. 아니, 네가 아까 제일 빨리 대답 잘했어. 등비 중앙 한다며. 이제 등비 중앙 해야지. 아니, 여기서 하면 끝이야. 이제 문제 풀 거고. 좀 이따 문제 풀 거고. 이제 등비 중앙 하러 가보자. 알았지? 뭐가 안 맞아? 왜? 뭐가?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해서 1번항 만들었잖아. 끝났잖아. 뭐가 더 필요해? 그래. 자, 이 세 개 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자, 그러면은 너네 기억나냐? 얘들아. 등차수를 이뤘다. 등차 중앙 공식이 뭐였어? 뭐는? x는 자,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본다. 자, 요거를 a라고 했으면 얘는 뭐다? ar. 얘는 ar 제곱. 자, 너희들이 직접 찾아봐. a와 x와 b의 관계. 정확하게는 x를 a, b로 표현을 해봐. 무슨 관계 있겠어? 오, 정확합니다. 근데 x 제곱은이라고 할게요. 왜? x는 그러면 루트 ab야? 아니잖아. 그렇지. 뿔마 루트 ab잖아. 그래서 이걸로만 쓸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힌트가 나오긴 했어. 자, 루트 AB가 마이너스 루트 AB일 수도 있고 플러스 루트 AB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루트 AB가 나왔다고 쳐보자. 뭐 생각나는 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산술기합합니다. 그래서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의 X를 X1, 등비 수를 이룰 때의 X2를 X2라 할 때 X1과 X2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등장을 옛날에 많이 했었어.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데 어쨌든 참고는 해둬라. 등차 중앙은 산술기하고 등비 중앙 중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한다면 등비 중앙은 뭐다? 기하평면이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 항상 등비수열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될 거야. 이거는 참고만. 알았음? 알았음? 끝. 어쨌든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기는 해. 자, 그럼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뭔가 또 다음 수열에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또 뭐 있냐? 다음 세수가 등비수를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요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파생되는 유형이 하나 있었지. 뭐 있었어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자, 등차 수열에서는 세수, 내수, 다섯수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루는 수라고만 해놓고 밑에다가 세수일 때 문자 잡기, 내수일 때 문자 잡기, 다섯수일 때 문자 잡기 해줬지. 등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거의 뭐 90% 이상, 99% 다 세 개의 수만 나와서 세수라고만 하고 혹시 내수라면은 뭐 그거에 맞게 알아서 잡으라고 하는데 자, 왜 이거는 그냥 굳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냐면은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는 반드시 누굴 먼저 잡았어?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 어떻게 문자 잡으랬어? 가운데 놈을 뭐로 잡고 A라고 잡고 그저는 A 마디, 그 다음은 A 뿔기. 왜? 합과 곱이 주어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잡아주면 얘도 가운데 걸 뭐로 잡는 게 제일 편하겠어. 그러면 R을 곱해서 얘가 되려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왜? 어차피 등비도 똑같아. 합과 곱이 주어질 거거든. 근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잡지 않아. 왜? 기본적으로 분수식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교과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잡고 연립해 주세요라고 이번에는 바뀔 거야. 교과서 풀기. 등차 때는 나랑 똑같이 A마디, A 뿔 D 했던 교과서도 등비에서는 그냥 잡으라고 하고 그냥 연립을 하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거는 참고 정도만 합시다. 뭐 크게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알았니? 알았니? 자, 여기까지 문제 한두 개만 풀었다가 뭐 쉬었다 하지. 이거 풀어봐. 9, 7, 8. 두 개 정도만 하자. 시간이 애매해서. 또 풀고 하니까 시간이 애매하더라고. 982. 두 개만 해. 자, 등차 때는 똑같아요. 뭐 하라는 얘기야? 둘이 나누면 됩니다. 자, AR 1승이 2, AR 4승이 54. 그러니까 나누면 R 3승이 나오지. 또는 그냥 A2에서 A5까지 가기 위해서 뭐 곱하면 돼? R 3승을 R을 3개 곱해주면 되지. 근데 그게 얼마 곱했었어? 27이지. 그래서 R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네 번째 한 구하세요. 이거 직전이잖아. 3을 곱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야? 그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다음 982. 왜 안 넘어가?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술에 대하여 자, 뭐 했어? 이게 뭐네? R 제곱인가 보네. 맞죠? R은 얼마란 얘기야? 이것만 보면 얼마야? 뿔마 3분의 1. 근데 답은 3분의 1에서 나오죠. 왜요? 모든 항의 양수란 말은 공비에 의해서 부호가 변화가 생기면 안 돼. 알았죠? 예. 그럼 끝났네요. 두 번째 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R 몇 개 곱하면 돼? 4개 곱하면 되지. 얼마야? 81분의 1이지. 끝났네요. 끝. 답은 9분의 2. 태연이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자,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자, 이거 뭐랑 비슷해? 등차수일 때 했던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그거랑 느낌 비슷하죠? 일단은 근데 내가 등차 등비 때 계속 하는 얘기, 일반항 써서 못 푸는 문제 없다. 중항 써서 못 푸는 문제 없다. 무조건 풀기는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첫째 항이 5, 제3항이 4분의 5. 그럼 뭐야? R 제곱을 곱했는데 4분의 1이 곱해졌네. R은 얼마다? 양수 2분의 1이다. 됐죠? 그러면 1번항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5 곱하기 2분의 1몇 승? n-1승. 그래서 뭐 하자? 2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 약분이 아니잖아. 계산해주면 뭐다? 1024래. 여기가 1000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1024로 하면 되겠네. 얘네면 11. 됐지요? 예. 다. 991. 머리 아파. 자, 또 사이에 몇 개의 항을 넣겠대. 그 녀석을 가지고 뭘 열심히 더하기를 한다. 로그에 넣어서 더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로그는 그냥 계산 거들 뿐. 그쵸? 그냥 등비수를 푸시면 됩니다. 뭐 하러 갈까요? 이 녀석을 로그의 성질부터 쓰러 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x1, x2, x3, x9까지 뭐 하는 거? 전부 다 곱한 게 필요하네. 자, 그러면 뭐 나와야지? 등차 수열 때
A1, A2, A3, A4, A5, A6, A7 정도까지 갈까? 두 개만 더 할까? 자, 등차다. 요 놈의 두 배는 뭐랑 같다? 요 놈의 합과 같다. 라고 하면서 나왔던 거. 요 둘의 합도 같다. 요 둘의 합도 같다. 합으로 다 일치했었지. 그럼 등 B는 요 놈의 제곱이 요 둘의 곱과 같다. 그럼 뭐다? 이 둘의 곱도 똑같고 이 둘의 곱도 똑같고. 똑같아. 비층성을 가지고 있어. 곱한 것들이 다 일치한다라는. 근데 곱으로 가면 되지. 그 말은 x1, x9 두 개 곱하면 뭐랑 같다? 이 둘의 곱은 이 둘의 곱과 같다. 얼마? 128.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128이 계속 나오지. 맞죠? 얘 몇 승이야? 7승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그 2의 7승이 몇 개가 나오는데? 전체 9개잖아. 그러면 딱 짝수개가 아니네. 가운데 항을 비워두면은 나머지 8개가 두 개 두 개씩 묶여서 4개의 2의 7승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정 가운데는 제곱이 128이니까 몇 승? 2의 지 혼자는 2의 몇 승이 나오겠어? 2분의 7승이 나오겠어. 됐나요? 끝.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해주면 돼? 로그 안에서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해주면 2의 몇 승인 거야? 28에다가 2분의 7을 더한 지수 2분의 63승. 그럼 답은 얼마? 2분의 63이 되겠지. 됐나요?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됐니? 992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뭐예요? 그냥 대놓고 쓰래. 뭐야? 세 개의 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면 뭐?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양끝의 놈의 곱과 같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요거는 생략할게 그냥. 알았죠? 다음 997.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얼마, 곱이 얼마. 이번엔 뭐하래? 방금처럼 식을 주면서 세수니까 등비수를 이룬다가 아니라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그놈의 합과 곱을 줄게. 그럼 뭐 하자? 자, 풀이 두 가지로 그랬지. 가운데 놈을 A라고 잡고 R분의 A와 AR로 잡는 내 풀이. A와 AR과 AR 제곱을 잡는 채풀이. 너희들 편한 대로 쓰세요.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어디서 곱에서 다 힌트 나올 거야. 곱해보면 나는 A 3승이 나왔고 8인 걸 이용하니까 A가 2라는 걸 찾고 시작을 하는 대신에 뭐가 단점? 분수식이 등장한다는 게 단점. 오케이? 그게 얼마? 7이다라는 거. 두 번째, 채풀이는 어쩔 수 없죠. 곱해요. A가 3개, R이 3개. 즉, 곱이다, 곱. 뭐 나온다? AR의 전체 3승이 나오면서 그게 8이라고 나오고 AR을 2라고 얻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합을 구하러 가보면 뭐야? 합. 얼마였지? 7?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립을 하는 겁니다. 요거랑 풀이가 같아 달라? 똑같습니다. 왜요? R분의 2 R분 1 R 곱하기 AR 똑같은 식이 나와. 이해됐습니까? 뭐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서 나는 그냥 이걸 쓰고 얘는 분수식에서부터 출발하기 싫어서 이렇게 쓰고 그 차이가 있다. 알았냐? 연립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돼? 양변 2로 나눠서 양변을 R배를 해주면 R이 아니네. 이렇게 넘어가. 끝나지. 양변 2배 해주면 R에 대한 2차 방정. 풀이는 똑같죠? 생략. 됐음. 다음 1003. 자, 이거는 뭐야? 자, 똑같은 규칙으로 갑니다.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자, 너희들한테 이 질문을 해볼까? 얘들아. 이 두 삼각형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일치하는 그림일까? 닮은 그림일까? 전혀 색다른 그림일까? 닮음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같은 비를 가지고 줄어들 거야. 비율로 줄어드는 거야? 차로 줄어드는 거야? 비율로. 그거를 알겠어? 그거 이해하면 사실 끝이야. 근데
이거 해설지를 봐봐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구함으로써 등비수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죽는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아온 사람들이라면 방금 너희들이 대답했듯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할 거야 라는 걸 다 안다가 사실 정상이야.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임을 이용을 하는 문제지 등비수열임을 밝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알았지? 자, 어쨌든 첫 번째 얘 길이가 1이에요. 얘 길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 루트 2분의 1을 가지고 여기로 만들어 갑니다.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요. 2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 맞지? 맞지? 자, 다음 중 길이가 얼마? 2분의 1의 10승인 걸 찾아보세요. 뭐예요? 첫 장의 루트 2분의 1.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잖아. 이게 뭐야? pn 플러스 1. 그래서 n에 1 넣어주면은 p1, p2의 길이가 1 넣어주면 빵승 사라지고 루트 2분의 1 나오잖아. 알았죠?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 찾기? 자, 이거 정리해봐. 얼마야? 이거지. n은 얼마면 돼? 20이면 되죠. 답은 20, 21. 4번. 알았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끝이야.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았어? 등비수열의 합 하나 남았어. 요거 하고 나면 아까 말했던 활용. 그거 하면 넘어가는데 오늘 아마 6시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좀 애매하게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끝날 것 같아.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좀 뒷부분 귀납법 같은 거 할 때 그때 좀 어려워지니까 그때 뭐 조금 더 수업하는 거 하는 걸로 가자. 오늘은 뭐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자, 등비수열 합공식 갑시다. 자, 등비수열 합공식, 등차수열 합공식 유도 과정 기억나? 공식 말고. SN을 하나 더 썼지. 그지? 대신에 순서를 거꾸로 썼거든. 앞뒤 싹 바꿔서. 얘도 비슷합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낼 건데. 자, 여기서 SN의 정의가 뭐였어? 등차수열의 정의가 아니죠. 등차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죠. SN은 뭐다?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A1부터 시작해서 모든 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더하는 거야. 대신에 어디까지? n번째 함까지 더한다는 게 SN이야. 근데 이걸 꼭 질문을 하면 SEN이 뭐야? 라고 하면은 A2, A4 이러고 있다고. 이거 맞아? 틀려? 아니다. 짝수 번째만 더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야. 짝수 번째 것까지, 2n번째 것까지 더하는 거지. 모든 함을. 자,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건데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SN이라 부릅니다. 알았죠? 이거는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항상 SN은 A1부터 A까지 합으로 쓴다라고 했고 어쨌든 등비수열 합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뭐 한다? 똑같아. 뭐 SN 한 번 더 쓸 거야. 근데 어떻게 한 번 더 쓰는지를 잘 보세요. 일단 등비수열의 합을 이루고 있는 빨간 거 A1, A2, A3 얘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는 AR이야. 얘는 AR 제곱이야. 얘는 AR 미쳤나봐요. A고요. AR 1승이고요. AR 2승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얘는 뭐야? ARN-1승이다. 맞죠? 자, 이때 SN을 한 번 더 쓰는데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역수는 등차수열이었고 등비수열 합공식은 R을 곱한 공비를 곱한 SN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알바 했으니까 AR이 되고 AR 제곱이 되고 AR 3승이 되고 AR N승이 되겠지. 그거를 한 칸씩 하나씩 밀려쓰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은 어디로 갔어? AR N승이 되면서 하나 뒤에 밀려 있겠지. 여기까지 합이 된다. 요거 이해됐나? 다들 됐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생각해봐. 위에식 아래식을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빼고 싶게 생겼지. 똑같으니까. 등차에서는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더 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는 빼야지. 뺐다. 그럼 뭐 나와? 1 빼기 RSN. 사라지면 A. 사라지면 남는 거는 요거 하나 남네. 마이너스. 됐나요? 그럼 공식 끝났습니다. 정리하자. SN이 뭐야? 1-R분의 A로 묶어.
그랬더니 뭐 나와? 1-R에 몇 승? N승. 이 N을 항의 개수 승이라고 외웁시다. 알았죠? 자, 간다.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등차 수열에서는 끝항이 주어졌는지 공차가 주어졌는지 따라 두 가지 공식 중 뭐 쓸래를 만들었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공식이 나오는 느낌은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분모 분자 부호 바꾼 거 말고는 바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만 써도 돼. 대신에 부호를 바꾼 이유는 딱 하나. 공비가 3, 4, 5 같은 거 풀 때는 이게 낫고, 공비가 마이너스 음수거나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 할 때는 얘가 나. 양수라서. 딱 그 용도밖에 없다.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것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등비사고식 끝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자, 하나만 후다닥 풀자. 몇 번? 1006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설에 인해서 이거 풀라고 했지, 내가. 1번 맞지?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10, 제4항과 제6항의 합이 40. 자, 뭐야? 다시 한번. A2와 A4의 합이 10. 이거 뭐 말로 써져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 그래서 등차 중항으로 ES3를 잘못 가는 것만 하지 마라. 조심하고. A4와 A6의 합이 얼마? 40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 AR과 AR 3승이 10이고 AR 3승과 AR 몇 승? 5승이 40이다. 자,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자, 등비술의 연립은 막 아무렇게나 하는 연립 느낌이 아니야. 좌변에 있는 식 전체에다가 R제곱을 곱해서 분배하면은 이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런 걸 찾아주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아, R은 얼마?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2가 되겠지. 알았죠? 그러면은 다시 집어 넣어주면은 8R, 2R, 10R, 10R. 그래서 10R이 아니지. 10R, 욕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10A. 10A가 얼마? 10이다. A는 1이네. 됐나요? 그렇게 A와 R을 찾았으니 이제 뭐 하면 돼? 등비사각 공식 쓰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있죠. 얼마?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1이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분모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하면은 참 23이 되네. 됐니?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예. 다음. 뭐 할까? 요번에는 자, 두 문제 풀어보세요. 기본적인 등비설을 한번 방금 풀었으니 이번에 살짝 응용하는 거. 1009번. 그 다음에 1010번.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정도만 할까? 아니야. 하지 말자. 1009번, 1010번. 기기. 이거 1009번 학교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무조건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하세요. 자, 1009번 문제. 이거를 풀어보세요 라고 한다. 이 문제 지금 못 풀어. 지금 이 상태로는 못 풀어. 뭔가 식을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기본이 되는 문제를 하나 먼저 설명하고 갑시다. 바로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 더하기 점점점점.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해? 이것도 이 상태로 못 풀어. 그럼 9가 뭔데요? 10-1. 99는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1. 999는요? 10의 상승 마이너스 1. 그런 식으로요. 몇 개? n개를 더한다고 쳐봐. 그럼 뭐야? 10의 n승 빼기 1인 거지. 알았음? 그렇게 생각을 하자. 10인 거 알지만 그냥 일부러 n으로 잡았다. 그럼 얘는 뭐야? 등비수를 보여?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승. 그리고 마이너스 1들이 몇 개 있어? n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3 더하기 33 더하기 3 더하기 33입니다. 3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77 더하기 777 점점점점이었다면 9분의 3분 아니지 9분의 7을 곱하면 되고. 알았어?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해? 10 넣어주면 답인 거지. 10번째 것까지. 이렇게. 알았나요? 끝. 그럼 어떻게 푸는데? 끝. 나머지는 너희들이 잘 정리해보세요. 다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딴딴딴딴딴. 너 좀 이상한데? 아, 묶어야 되지. 오케이. 어이? 뭐지? 뭔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묶지? 이게 280이지. 10으로 묶는 게 있냐? 27분에? 없는데? 계산이 어딘가 잘못됐나? 그것 좀 다시 보자. 아무튼 원리는 알겠나? 여러분들. 가보자. 뭐가 잘못됐니? 야, 뭐가 잘못됐니? 아, 3분의 1이 여기도 곱해져야지. 왜 여기는 분배 안 했을까? 요거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90이네. 그럼 되네. 90이라고. 그럼 되네. 얼마예요? 10에 11승 마이너스 100. 100이 100으로 묶여서 남은 게 10에 9승 마이너스 1 된대.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해둬라. 기본이 뭐다?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물어보는 게 지금처럼 3 더하기 33 더하기 333이 아니라 7 더하기 77 더하기 777이어도 5 더하기 55 더하기 555여도 전부 다 9로 기준을 잡아라. 알았지? 알았지? 다음 1010번.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한항까지 해봐. SN에 대하여 블라블라. 자, 이거는 맞게 잘 했나? 자, 요거는 내가 왜 풀어보라고 하냐면 공식을 사실 쓰면은 연립하면 답 나와. 근데 그 연립하는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자, 간다. 등비는 아무렇게나 연립하는 느낌이 아니야. 자, SN 어떻게 만들어졌어? 공비 몰라요. 그 다음에 첫째 항 몰라요. 공비의 항의 개수승 n승. 그게 얼마예요? 30이에요. S의 2n을 구하러 갑시다. 공비-1분의 첫째 항 몰라요. 그리고 공비는 맞네. 공비는 R 항의 개수 2n개. 그걸 5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의 3n을 구하면 R-1분의 A에 R의 3n승 마이너스야.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50 잠깐만 지우자. 등비술의 합공식 또는 등비술에서 나오는 연립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두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잘 봐. 어떻게 하고 싶게 생겼어? 분자를 합쳐 써야지. 그러면 있잖아요. 보이냐? 30이야. 두 식을 연립할 때 하나의 식 안에 다른 하나의 식이 그대로 들어가는 형태로 연립이 제일 많이 된다. 알았니? 그럼 얘가 30인데 5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란 얘기야? 3분의 5란 얘기지. 그래서 아래 n승이 얼마란 얘기야? 3분의 5니까 3분의 2란 얘기지. 거기서 r을 구하세요 자실구가 아니라 마지막 물어보는 녀석도 똑같이 인수분해를 해주면 분자 뭐 하다 말았어? 이거 이상한데? 인수분해 하다 말은 상태지. 얘가 뭐야? 또 30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이제 대입하면 돼.
이렇게 연립을 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세 식을, 두 식을 다 연립하세요. 연립해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질문을 할 때 뭔가 자꾸 문자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식의 생김새 자체에 집중을 해서 하나의 식의 생김새가 그대로 다른 식에 쓰인다라는 걸 있는지 꼭 먼저 찾아보고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끝. 다음.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으차. 등비삭공식이 이런 문제들도 있다. 어디 갔어? 요런 문제들도 있다. 근데 난이도 자체가 너무 낮아서 얘는 패스. 우리는 어디로 넘어간다? 원리합계 넘어갈 겁니다. 자, 민범아. 원리합계라는 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는 모를 수도 있음. 모르겠다고? 시연이는? 그럼 문제를 봐봐. 원리합계를 구하셔. 뭔 거 같아? 일단 돈 얘기 나오잖아. 이자. 원리가 뭔지 알겠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얘기야. 원리합계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주면 은행에서 돈 주잖아. 보너스 주잖아. 맞죠? 그 녀석에 대해서 뭐 하자? 합을 그려보자.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보자. 이게 원리합계야. 알았음? 다시 한번 뭐다?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약간 상식 얘기가 좀 들어오죠. 그래서 상식처럼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도. 일단은 단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너네 아니야. 너네 그 은행 있잖아. 은행.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버는 줄 알아? 그리고 대출을 주고 대출을 거기서 인사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 은행이 그냥 학생이래. 사람 한 명 한 명한테마다 대출을 해줘서 돈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맞죠?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해. 근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번 돈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 있지. 뭐 넣는 금액 자체. 그 사람들이 예금 은행에다 돈을 맡겨두잖아. 그 돈이 훨씬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빌려서 대출금으로 빌려 간 금액보다. 그렇게 해서 이자를 주는 금액보다 사람들이 은행에 넣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 이자 언제 다 돌려줘? 벌어야 돈을 돌려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전세 얘기로 들어가보자. 너의 전세 그 집주인들이 전세 내주고 어떻게 돈 버는 줄 알아? 월세는 매달 받는 돈이 있잖아. 그 규모가 꽤 크고. 전세는 뭐로 돈을 버는 줄 알아? 전세금은 예를 들어서 1억의 전세를 들어오면 1억을 나한테 줬다가 내가 집주인이라 치면 나한테 줬다가 1년 뒤에 2년 뒤에 나갈게요 하면 내가 다시 줘야 되잖아. 맞지? 그럼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나?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지, 집주인들은. 자, 전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 1억을 나한테 줬어. 그럼 나한테 1억 꽁돈 생겨왔어. 개꿀하고 뭐 흥청망청 쓰면 돼? 아니지. 내 돈이 뭐 솔찬히 많지 않고서야. 그럼 그 1억을 어디다 써? 뭔가 굴리는 거지. 은행에 넣든 비트코인을 사든 뭔가를 투자를 하겠지. 그렇게 해서 불릴 만큼 어느 정도 불리고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나가겠다고 하면 난 그때 이제 1억을 돌려주는 거지. 그럼 그 이자만 내가 받아먹는 거야. 맞죠? 일종의 그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럼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 보자. 은행이 일단 돈을 빌려주는 돈은 어디서 나? 사람들이 은행에 돈 넣는 거. 거기서 고객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금을 넣고 돈을 막 넣습니다. 그럼 맡긴 돈은 금고에 넣어놓고 가만히 묵혀두는 거냐? 10년 뒤에 꺼내달라고 하면 그때 꺼내주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대출이라는 상품을 다시 또 파는 거야. 근데 사람한테 파는 대출은 그거 이자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엄청나게 못 받아.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 돈이. 다 그런 개인 대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돈도 많이 남아. 그래서 그 돈을 뭐 해? 기업을 대상으로 빌려주지.
그럼 기업이 갚을 때는 뭐 금액 자체가 엄청 천문학적인 수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는 거 이상하다. 돈을 버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봐.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있고 저기 이름도 모르는 약간 지방은행이 있어. 너희들은 돈을 둘 중 어디 맡길래? 왜? 안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밑에 있는 은행들은 돈을 못 버냐? 벌게 해야지. 사람들이 돈을 넣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서 뭐 해? 이자율을 높이거나 또 다른 어떤 금융상품을 또 추가로 파는 거지. 자, 그래서 1금융권에서도 막 국민은행, 우리은행도 있지만 지역은행들도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은 그래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은 걸 줘. 그래서 당신한테 이자 좀 더 줄게. 나한테 돈 맡겨. 라고 하는 거지. 또 더 내려가 보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들은 사람들이 돈을 넣겠냐? 솔직히 뭐 몇 년, 10년 전, 20년 전에 저축은행들 완전 대란 났었어. 다 줄부도나고. 자, 왜 그래? 당연히 뭐 돈을 넣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빌려주는 돈은 있는데, 빌려줄 돈이 없거나 뭐 또는 뭐 이자를 못 주는 거야, 제때. 그러니까 줄파산이 나는 거지. 자,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돈을 넣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할래? 그때 이자율을 높게 책정을 해주는데 그냥 5%, 10%, 12% 이것만 높게 주는 게 아니라 더 분위기가 당기는 뭔가를 제시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단리와 복리야. 단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원금을 처음에 넣지. 그러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넣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라고 하면은 내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년 뒤에 만 원을 주고 2년 뒤에 또 만 원을 주고 3년 뒤에 또 만 원만 줘. 알겠어? 근데 복리는 이자를 복수로 준다. 복수로 계산해서 준다는 게 뭐냐면은 1년이 지났어. 원금만 있냐? 아니, 은행이 이자 줬잖아. 그치? 그래서 100만 원을 넣었으면 101만 원이 되어 있잖아. 1%로 쳤을 때. 그럼 2년 뒤에는 그 101만 원에 대한 1%를 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원금과 이자, 다른 말로 원리 합계죠. 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자는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거지. 그 금액이 1%, 2%면 아주 미세하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해진다? 금액이 커진다. 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단리는 결국 A1이 들어왔으면 이자는 AR이 붙어요. AR이 붙어요. AR이 붙어요. A 플러스 ARN이에요. 즉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라는 N이라는 횟수에 대한 뭐야? 1차 함수꼴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떨까? A1을 넣었어. 원금도 있고 이자가 붙었어.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금도 남겨놓고 이거 전체에 대한 R배 이자율이 또 붙는 거야. 또 1년 뒤에 또 원금 그대로도 있고 그거 전체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야. 뭐야? 얘는 1차 함수였지. 얘는 지수 함수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 차이 나기 시작해. 처음엔 좀 미비할지 몰라도. 이렇진 않겠지. 이럴지 몰라도. 알겠냐? 약간 이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계는 제한해두겠지. 뭐 5년 만기, 3년 만기 하면서 제한은 두겠지만 그래도 복리 상품을 팔아요. 어디? 저축은행은. 근데 국민은행은, 우리은행은 1금융권에서도 제일 탄탄한 은행들 중 하나야. 굳이 복리 뭐하러 팔아? 안 해도 사람들이 돈 넣을 텐데.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실생활에서 만나는 은행은 대부분 단리. 근데 문제집에서는 1차함수 풀어서 못 떴어. 당연히 지수함수 풀리고 싶지.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복리로 계속 쓸 겁니다. 저기 첫 줄에 복리 보여? 저게 복리다. 이제 이자는 그냥 복리로 계속 씁니다. 요걸 쓰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너네 상식 얘기 하나 더. 단리복리 상식, 적금, 예금 상식. 근데 예금, 적금은 너희들이 실제 와닿아 있는 상식.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야? 요즘은 그냥 듣는 좀 어디 사실 뭐 요즘 아니에요. 지금 한 번에 맞아요. 너희들이 그냥 흔히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는 건 그냥 자율 입출 금지 통장. 그거는 뭔가 뭐 한참 넣는다고 해서 이자 주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용을 하면서 그냥 사용해 줬으니 고맙다는 의미로 그냥 소량 조금 주거나 마일리지 뭐 이런 걸로 주고 끝이야.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 그거 말고. 예금 통장은 방금 민범이가 정확하게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로또 1등 당첨이 됐어. 뭐 해? 은행에 가면 돈 주냐? 돈 가방을 줘? 007 가방 줘? 통장 하나 줘. 뭐? 농협이지. 돈 들어가 있는 통장, 그 1등 상금. 그럼 너희들은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은행에 열심히 들어옵니다. 그 이자가. 맞죠? 그거는 예금 통장이야. 한 번 넣고 끝이잖아. 다음 주에 또 넣고 다음 주에 또 넣고 다음 주에 또 넣냐? 매주 당첨이 돼? 아니거든. 맞죠? 자, 적금은 쌓을 적자야, 쌓을 적자. 이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금이 더 많지. 자, 너희들이 매달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500만 원을 받았다. 그 중에 나는 100만 원씩 매달 은행에 은행에 맡겨둘래. 그때 쓰는 게 이제 적금인 거지. 다음 달에도 100만 원,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근데 꼭 그 금액이 100만 원 지정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야. 실제 생활에서는 뭐라고 하지? 무슨 적금이 있어? 자율적금이 있어. 나는 그냥 월급 쓰고 남은 걸 넣을래. 이번 달에는 100만 남았으면 100만 넣고, 다음 달에 200 남았으면 200 넣고, 그 다음 달에는 50밖에 안 남아서 50만 넣고, 내 마음대로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는 자율적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매달 100만 원씩 넣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정기적금. 자, 은행 입장에서 누굴 더 이자를 좋게 주겠어? 당연히 정기적금이겠지. 매달 걔한테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계산해서 뭐 상품을 팔 수가 있잖아. 근데 막 누구는 100만 원 넣었다가 다음 달에 50만 원 넣었다가 다음 달에 5만 원밖에 안 넣었다가 그 다음 달에 200만 원 넣었다 하면은 모르지. 그치?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더 덜 좋아하겠지.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줘? 어떻게 보여줘? 너희들한테, 고객들한테. 이자율로 또 보여주지. 자율적금은 이자율 좀 싸. 정기적금은 이자율 좀 세. 그래봐야 요즘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돈이 흘러간다.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다? 적금, 쌓아나가는 거. 그럼 선생님, 예금은 뭔데요? 얘들아, 예금이 뭘까? 이게 예금이야. 이게 지금 A1을 넣었을 때 받는 금액이잖아. 예금이야. 위에 게 예금이야. 예금이라는 말은 따로 안 합니다. 그냥 단리법, 복리법 쓸 때 설명했던 저거 자체가 예금에 대한 식이다. 알았지? 자, 어쨌든 적금을 갖는다. 적금은 뭐다? 매년 혹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넣을 겁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풀 거다. 물론 자율적금 있는 거 알아. 근데 매번 의미 없이 막 바뀌면 그거는 우리가 수학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냥 덧셈인 것 뿐이지.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거를 공식으로 배우게 될 거고, 연이율. 매월이면 월이율이었을 거고 매년이면 연이율이겠죠. 연이율이 R인 어떤 적금을 들었다라고 해보자. 그때 너희들의 풀이. 자, 간다. 절대로 공식 외우지 마라. 공식을 외운 순간 적금 원리학계 쪽은 반드시 박살이 난다. 왜? 말장난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거보다 더 큰 거 뭐? 더 약속을 깨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매년 바뀌는 금액을 집어넣겠다. 물론 랜덤으로 바뀌는 느낌은 아니지. 지난달에 뭐 50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갑자기 100만 원이었다. 그 다음 달에 120이었다. 그 다음 달에는 다시 70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멋대로 나오는 적금은 없고, 만약에 일정하게 바뀐다면은 금액이 바뀌는 비율 또한 일정하게 바뀌는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넣는 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알았나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지금부터 보자. 간다. 항상 너희들은 시간에 따른 금액의 변화를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복리 중요하지, 사퍼 중요하지, 5년째 말 당연히 문제 푸는데 다 필요한 도구긴 하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다? 초. 매년 초에 넣는다, 매월 초에 넣는다. 그걸 우리는 기수불과 기말불이라고 구분을 해요. 학기말 할 때 그 기말 맞아요. 기간의 말, 꼬리 쪽에 불, 납입을 하는 거. 기수불은 기간의 수, 머리 숫자, 머리에 제일 처음에 불, 납입을 하는 거. 알았어요? 그걸로 차이를 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는 기수불이라고 했으니까 매년 초마다 뭐 한다?
A1씩 돈을 때려 넣는다. 그럼 기말불은 뭐겠어? 뭐 똑같죠. 여기까지는 1년째 말, 2년째 말, N년째 말 A1씩 때려 넣을 거야. 알았나요?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언제 돈을 찾는 데냐, 저거. N년 초에 돈을 찾는 데니? 아니지. N년째 말에 돈을 찾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5년째 말. 알았음? 자, 그게 왜 중요하냐? 기말불은 말에 넣는다라는 기말불은 또 N년째 말에 돈을 찾는 데입니다. 마치 두 개의 찾는 풀이 방법이 다른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을 한다고. 자, 가보자. 얘는 뭐야? N년 초와 N년 말은 시기상으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요. 처음에 넣은 돈은 이제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열심히 풀어놔 있겠지. 이자 몇 번 받았어? 또 그냥 10년이니까 10승, 20년이면은 20승 기계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개수를 세워봐. 넣는 금액 자체가 1년부터 N년까지 A개의 돈을 N번 넣었지. 맞나요? 맞나요? A라는 금액을 N번 넣었잖아. 그런데 1 플러스 R의 1승부터 그 다음이 뭐야? 1 플러스 R의 제곱일 거냐? 1년이 또 흘렀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다? 이 녀석들은 결국 등빗을 이루네. 이 녀석의 합을 구하는 거는 등빗의 합을 구하는 거네.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때 개수로 접근하면 끝나. 알았냐? 자, 근데 기말분은 어때? 이거야. 마지막 A1 넣는 것까지 똑같고 N번 넣은 것까지 똑같아. 문제는 뭐다? 얘는 이자를 안 받고 끝나는 거지. 왜? 넣자마자 뺀다잖아. N년 말에 넣었는데 N년 말에 뺀대. 됐나요? 그러면 가자. 여기는 1 플러스 R에 몇 승? 보마? 응? N-1승이죠. 왜요? 전체 개수를 세면 되죠. N개. 여기 빨간 글씨도 N개. 근데 0승에서 출발했네. N-1이어야 N개. 알았니? 그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안 썼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야? 이거 아직 안 했네. 이걸 가지고 뭔가 계산하면 되듯이 여기서도 가보자.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R분의 첫째 항 A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승 N개. 이번 M-1승이지만 N개라고 N개라고 한 이유는 뭔지 알지? 0승에서부터 출발해서 M-1까지니까 알았나요? 자, 그럼 여기도 계산해볼까? 얘는 뭐야? 1 플러스 공비 1 플러스 R 공비 이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야 그리고 마지막 1 플러스 R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몇 개? 이게 뭐라 쓴 거야 근데 이거? 10승으로 나중에 바꾼 거구나. N승 알았죠? 10개 N개 그리고 잠깐만 괄호가 안 보여서 좀 다시 쓸게.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자, 뭐가 달라? 기말불 첫째 항이 A 나머지는 똑같아. 기수불 첫째 항이 1 플러스 R A 곱하기 1 플러스 알았음? 알았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어때요? 할 수 있겠냐?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야. 풀어볼까? 간다. 어떻게 하라고? 1년째부터 뭐를? 초마다를 5년째 초까지 뭐한대? 100만 원씩 넣고 있어. 단위는 만이라고 칩시다. 맞나요?
근데 뭐 하겠대? 5년째 말에 돈을 찾아보겠대. 얼마니? 간다. 얘는 어떻게 된 거임? 이자가 한 번 붙었죠. 1년이 흘렀으니까. 이자율이 얼마? 4%? 그런 식으로. 처음에 넣은 얘는 몇 년이 흘렀어? 100을 왜 괄호열지? 몇 년이 흘렀어? 몰라? 잘 안 보이면 뭐 해봐. 계속 해봐. 몇 승이어야 전체 n개, 즉 5개가 되니? 5승이지 뭐. 왜? 1승부터 5승까지. 되니? 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합은? 요거 푼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 이거 보면서 공비에 항의 수승 5개. 끝.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라고. 되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다. 폭풍이 몰아닥쳤죠? 그래도 요거 빼고 등비에 대한 거는 아직 안 외워졌겠지만 책 보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공식들이다. 외우는 데 집중을 해라.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중항, 등비수열의 합공식. 알았죠? 그것들은 외우는 데 집중하고 얘네들은 외우지 않는 거야. 푸는 데 집중을 해봐. 근데 다음 시간에 원리학계 좀 더 설명해야 됩니다. 적금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게 또 있기는 해. 알았어요? 근데 그 녀석은 먼저 너희들이 풀어오고 나면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내일이지? 아, 내일 어차피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아, 내일 문제 좀 더 풀어줄게 그냥. 알겠죠? 내일 맞지? 토요일 반. 내일 좀 더 문제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숙제 일요일까지 없습니다. 대신에 그냥 조금씩만 연습만 좀 해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알아서 빠이.